그날의 공기는 유독 눅눅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습기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낡은 철문을 오랫동안 만진 뒤 손에 남는 그 불쾌한 금속성 악취, 혹은 마르지 않은 핏자국에서나 날 법한 그런 냄새 말이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그 비릿한 공기가 나를 집어삼키려 준비하던 거대한 아가리의 숨결이었다는 것을. 보컬 트레이너로서 내 이름을 내건 첫 사업을 시작한다는 설렘은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 무력했다. 서울 하늘 아래 내 몸 하나 누일 곳도 마땅치 않은데 피아노 한 대와 방음 시설을 갖춘 온전한 내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사치에 가까웠다. 매일같이 부동산 앱을 뒤지며 손가락 바닥이 아리도록 스크롤을 내리던 어느 날, 나는 운명처럼 그 공고를 발견했다. 강남 인근 최신 시설 스튜디오, 월 대여료 파격 할인. 제시된 금액은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가격이었지만 통장 잔고의 압박은 내 상식을 마비시켰다. 사진 속의 방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하얀 벽지, 아늑한 조명, 그리고 정갈하게 놓은 업라이트 피아노. 나는 홀린 듯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으며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공허했다. 오늘 바로 보러 오시겠어요? 방은 4번 방입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번화가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골목 끝에 마치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듯한 건물이 서 있었다. 건물은 온통 핏빛이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빨간색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거무죽죽하게 변색된, 마치 굳어버린 선혈의 딱지 같은 색깔이었다. 그 기괴한 붉은 벽 위로 붉은 문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건물 주변에는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루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죽은 바퀴벌레들이 뒤집힌 채 발을 떨고 있었다. 썩은 음식물 냄새와 곰탕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건물 자체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흔한 길고양이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정막.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 한 줄기가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느릿하게 흘러내렸다. 여기 맞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건물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도착했는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요. 빨간 건물 맞나요? 맞습니다. 4층으로 올라오세요. 엘리베이터는 없으니 계단을 이용하시고요. 무거운 붉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외부의 소음이 단칼에 잘려나갔다. 계단은 어두침침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센서 등이 켜져야 했지만 등은 약속이라도 한 듯 먹통이었다. 오직 내가 들고 있는 휴대폰 불빛만이 허공을 갈랐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한기가 발목을 감싸 쥐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바지가랑이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듯한 기묘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3층을 지날 무렵이었다. 갑자기 위층에서 스윽스윽하고 무언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소리도 멈췄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쿵쿵쿵. 다시 한 걸음을 떼자 소리 역시 다시 시작되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뒤쫓고 있는 것일까?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돈이 없잖아. 이 가격에 이런 곳 없어. 그냥 낡아서 나는 소리일 뿐이야. 마침내 도착한 4층. 스튜디오의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탄성을 내뱉었다. 밖에서의 그 흉측한 몰골과는 딴판으로 내부 복도는 지나치게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벽면과 일렬로 늘어선 6개의 방.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정적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다. 오셨습니까?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관리는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
말없이 나를 내 번 방으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고 드러난 방의 모습은 완벽했다. 방음 스펀지가 촘촘히 박힌 벽, 조율이 잘 된 피아노, 그리고 공기를 정화하는 듯한 서늘한 기운. 밖에서의 찝찝함은 눈 녹듯 사라졌다. 계약할게요. 지금 바로 입금해 드려도 될까요? 나는 홀린 듯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보냈다. 관리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그때는 보지 못했다. 계약을 마치고 방에 혼자 남겨진 순간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하나를 눌러보았다. 띵!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잔향의 끝에서 나는 분명히 들었다. 벽 너머 혹은 내 귓가 바로 옆에서 누군가 크 하고 비웃는 듯한 소리를. 나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나뿐이었다. 아니, 나뿐이어야만 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붉은 건물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음을. 그리고 내가 계약한 것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나를 제물로 바치기 위한 붉은 감옥의 초대장이었음을 말이다. 그 붉은 건물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그곳의 기괴한 외관에 익숙해졌고 어두운 계단도 눈을 감고 오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4번 방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생계 수단이었다. 방음벽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방의 희미한 악기 소리들은 오히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작년 이맘때 습기가 유독 발목을 무겁게 짓누르던 어느 늦은 밤에 산산조각 났다. 내가 이용하던 레슨 매칭 플랫폼에 알림이 울린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선생님, 오늘 밤에 방문 상담 가능할까요? 직장 때문에 늦을 것 같아서요. 상담 요청은 언제나 반가운 일이었다.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네, 괜찮습니다. 몇 시쯤 오시겠어요? 9시 정각에 뵙겠습니다. 밤 9시. 스튜디오가 위치한 상가 건물의 유동인구가 완전히 끊기고 복도에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는 시간이었다. 나는 4번 방의 조명을 아늑하게 맞추고 학생을 기다렸다. 8시 59분. 정적을 깨고 복도 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릭, 철컥. 무거운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다. 나는 예비 학생을 맞이하기 위해 방문을 열고 슬리퍼를 끌며 신발장 쪽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 인사를 건네던 내 목소리가 허공에서 툭 끊겼다. 신발장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은 내 상식을 한참 벗어나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머리카락이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곱슬머리가 마치 방금 물속에서 건져 올린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 끝에서는 똑, 똑 하고 투명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창밖을 보았다. 비는 오지 않았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구름 낀 밤이었지만 거리는 바짝 말라 있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는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있는 걸까? 밖이 비가 오나요? 머리가 많이 젖으셨네요. 내 질문에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평범했다. 붉은색 타탄 체크 남방의 검은색 티셔츠, 그리고 짧은 청바지. 하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다리를 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다리라고 믿기 힘들었다. 뼈마디가 도드라진 다리는 미라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피부색은 핏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창백한 회색빛이었다. 마치 차가운 시신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놓은 것 같은 불쾌한 색조였다. 저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걱정 섞인 질문에도 그녀는 그저 고개를 까닥거릴 뿐이었다. 길게 늘어진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비치는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나는 무거운 분위기를 깨기 위해 서둘러 그녀를 내 번 방으로 안내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복도의 하얀 타일 위로 젖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질척거리는 소리가 폐쇄된 복도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방 안으로 들어와 마주 앉았을 때 공포는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수업을 진행할 건데 혹시 원하시는 곡이 있을까요? 대답 대신 들려오는 것은 억눌린 웃음소리 혹은 신음 같은 흐느낌이었다. 말끝을 흐리며 중얼거리는 소리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방 안의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물 비린내와 함께 묘한 흙내음이 섞여났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예술하는 사람 중에는 독특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상담을 이어갔다. 결국 그녀는 수업을 듣겠다고 했다. 그럼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계좌이체로 하시겠어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의 손가락 역시 자리처럼 마디마디가 붉어져 있었고 손톱 밑은 검은 흙이 낀 것처럼 거무스름했다. 잠시 후 내 휴대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내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다. 은행 앱에 찍힌 푸른색 숫자와 입금자명.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음 주 첫 수업 시간을 잡았다. 여자는 일어설 때까지도 단 한 번도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가 나간 뒤 방 안에는 축축한 습기와 기분 나쁜 냉기만이 남았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물기들을 닦아내며 생각했다.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도 입금까지 했으니 다음 주면 다시 오겠지.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내가 받은 그 입금 알림, 그리고 내 눈앞에서 움직이던 그 여자의 형체가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무엇이었다는 것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갔다. 그 사이 나는 몇 명의 다른 학생들을 가르쳤고 일상의 분주함 속에 이현정. 하지만 검색 결과는 공백이었다. 내가 저장을 안 했나?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 그날 상담이 끝나고 번호를 받아 적거나 적어도 통화 목록에는 남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최근 통화 목록 그 어디에도 9시 전후로 불려온 낯선 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초조함이 밀려왔다. 나는 그녀와 처음 대화를 나누었던 레슨 플랫폼 앱을 켰다. 그곳에는 그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앱을 확인한 순간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대화 목록 자체가 사라져 있었다. 보통 상대방이 탈퇴하면 탈퇴한 회원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대화 내용이 남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그런 대화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홀린 듯 은행 앱을 다시 실행해 일주일 전 분명히 확인했던 그 입금 내역을 찾아 헤맸다. 다행히 입금 기록은 남아 있었다. 이현정 300,000원. 하지만 그 옆에 찍힌 입금 날짜를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2004년 10월 14일. 오타라고 하기엔 너무나 선명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날짜였다. 이게 왜? 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비명보다 더 끔찍한 신음이 되어 방 안을 맴돌았다. 나는 일주일 전 그녀가 앉아 있었던 의자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분명
분명 깨끗하게 닦아냈던 그 자리에 다시금 거무죽죽한 물기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기 위로 마치 누군가 방금 서 있다가 사라진 듯한 젖은 반짝임이 복도를 향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와 복도 끝 관리실로 달려갔다. 저기요, 관리인 아저씨. 4번 방에 왔던 그 여자, 정체가 뭐예요? 하지만 관리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복도 벽에 붙은 낡은 게시판 하나가 내 시선을 붙들었다. 먼지 쌓인 공고문들 사이로 누렇게 변색된 신문, 스크랩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다. 2004년 10월 붉은 빌딩 실종 사건, 보컬 지망생 이모양, 연습 도중 행방불명. 기사 사진 속 여자는 젖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렸지. 내가 일주일 전 보았던 그 붉은 타탄 체크 남방을 입고 있었다. 순간 등 뒤에서 스윽 스윽 하고 무언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위층이 아니었다. 바로 내 등 뒤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나는 차마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내 어깨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선생님, 오늘 수업 안 하나요? 귓가에 울리는 목소리는 물속에서 건져 올린 듯 축축하고 공허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앞만 보고 달렸다. 계단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저 그 핏빛 건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건물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뒤돌아본 그곳엔 내가 1년 동안 드나들던 붉은 건물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20년 전 화재로 전소되어 뼈대만 남은 흉측한 폐건물만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리고 그 폐건물의 4층, 내가 4번 방이라고 믿었던 그곳의 깨진 창문 틈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다시는 강남 근처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비가 오는 밤이면 내 휴대폰에선 여전히 경쾌한 알림음이 울린다. 입금 완료 이현정.